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부잣집으로 시집을 간 딸이 일주일 만에 친정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시모에게 맞았다면서 피멍까지 들어왔다면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오늘의 사연은 60대 남성분께서 보내주신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떤 이야기일지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남성입니다. 아내가 종종 집에서 사연에 빠지다를 라디오처럼 틀어놓았는데 저도 함께 듣다 보니 애청자가 되었네요. 저와 아내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 한 명 있는데요. 딸의 나이가 올해로 25살이 되었는데 얼마 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을 아예 안 한다거나 30대 중후반이 되어서 늦가기 결혼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것에 비하면 저희 딸은 매우 어린 나이에 결혼한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이 모두 똑같겠지만 저희 부부도 딸이 결혼하고 당연히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랬는데요. 딸이 강남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서 일주일 만에 울고 불며 도저히 남편과 못 살겠다며 친정집으로 찾아왔네요. 시댁에서 괴상망측한 일을 당하고 친정집으로 도망을 온 것인데 이혼을 시켜야 할지 고민이 되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앞서 소개한 것처럼 동네 빵집을 운영한 지 올해로 20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5살이 어린데 아직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부가 지금까지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은행 빚이 하나 없이 노후 생활까지 모두 준비해 둔 상태입니다. 그동안 부잣집까지는 아니더라도 세 식구가 부족함 없이 살아왔던 것 같은데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딸이 벼랑간 결혼을 하겠다며 7살 많은 사위를 데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던 것 같네요. 저희 딸은 결혼하기 전까지 헤어 디자이너 일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곧잘 공부를 잘했었던 것 같은데 본인이 워낙 뷰티에 관심이 많고 나중에 미용 쪽 일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일부러 전문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딸에게 학원이니 가회니 사교육비로 투자한 비용이 많긴 했지만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딸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도움을 주자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4년제 대학교를 충분히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교 입학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딸은 헤어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이 확고했고 실제로도 어린 나이에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가 되었는데요. 대학 졸업 후에 청담동에 있는 헤어샵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연예인들도 다니는 헤어샵이라 꽤 명성도 있고 딸의 실력을 인정해주는 곳이었습니다. 딸이 그곳에서 일을 시작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어떤 남자 손님이 좋다고 고백을 하고 계속해서 헤어샵을 찾아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예전에 어떤 남자 손님이 저한테 예쁘다면서 다짜고짜 전화번호 물어봤다고 했었잖아요. 그 손님이 오늘은 헤어샵에 제 이름 앞으로 장미꽃 배송이를 보낸 거 있죠? 자꾸 찝쩍대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거절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딸은 제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키가 크고 늘씬하니 예쁘게 생긴 얼굴이라 어려서부터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는데요. 헤어샵에 취업을 하고 나서도 남자 손님들이 저희 딸한테 찍적대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정 그 남자가 부담스럽다고 하면 정중하게 이야기해보는 건 어떻겠니? 헤어샵에 피해줄까봐 그 남자한테 애매한 태도 취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거절하는 편이 아빠는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 안 그래도 그 남자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다시는 헤어샵에 선물 같은 거 보내지 말라고 정중하게 거절하려고 했어요. 그동안 그 남자한테 싫다는 표현 여러 번 한 상태이긴 한데 눈치가 없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계속 저를 보러 헤어샵에 오더라고요.
부담스러워서 다음번에는 확실하게 이야기해야겠어요. 저는 그렇게 딸아이가 그 남자한테 고백을 거절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요. 그로부터 한 달 후에 돌연 그 남자와 사귀게 되었다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딸아이가 남자한테 고백은 많이 받았어도 실제로 사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니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우리 딸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니 축하해줘야겠네. 그런데 지난달엔 그 남자가 나이도 많고 허세 부리는 것 같아서 별로라고 하지 않았어? 그런 남자랑 갑자기 사귄다고 하니까 아빠가 괜스레 걱정되네. 제가 한 달 전에 단호하게 거절했는데도 한 달 동안 죽어라 쫓아다니더라고요.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저도 그 남자의 진심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계속 지켜볼수록 괜찮은 남자인 것 같아서 부담 갖지 않고 사귀어보기로 했어요. 딸이 남자친구가 생겼다니 축하할 일이지만 그동안 남자를 사귀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사귀자고 대시하는데도 넘어가지 않았던 딸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대단한 남자길래 교제까지 하게 되었는지 무척이나 궁금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보다 7살이 많아요. 나이 차이가 나서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는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속이 정말 깊더라고요. 아직 만나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알아가는 중이고 연애 상담할 게 있으면 아빠한테 먼저 말씀드릴게요. 딸이 7살이나 많은 남자를 만난다고 하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려고 들 텐데 딸한테는 첫 교제 상대가 7살 많은 남자라 부담스럽지 않을지 걱정이 되더군요. 그런데 딸이 저한테 평상시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는데요. 결혼은 아빠처럼 가정적이고 다정한 남자와 30살 넘어서 늦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7살이 많긴 했지만 결혼까지 하지는 않고 연애만 할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를 만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딸아이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며 선포를 하더라고요. 남자친구와 알콩달콩 잘 만나는 것 같길래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결혼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니 깜짝 놀랐습니다. 미소야, 남자친구랑 만난 지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결혼이라니 무슨 소리야.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다는 거야.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결혼을 하겠다는 딸아이가 걱정되어 물어봤는데요. 제 걱정과는 다르게 저희 딸은 결혼을 한다는 것에 한껏 기대가 부푼 사람처럼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그 사람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만날수록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비록 제가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이 사람 놓치면 다른 좋은 남자 못 만날 것 같아서 내린 결심이니까 매번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저를 믿어주세요. 딸은 결혼에 확신이 찬 사람처럼 이야기를 했는데요. 옆에 있던 아내도 저와 같이 결혼이 이르다고 판단했는지 딸아이를 만류하더라고요. 미소야, 결혼은 현실인데 엄마가 봤을 때는 네가 너무 결혼에 대한 환상에 부풀어 있는 것 같아. 이 세상에 그 남자만한 사람 없겠다 싶겠지만 세상에 남자들은 많고 더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 1년도 안 만나본 남자친구한테 무슨 확신이 들어서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그 남자애가 우리 집에 이것저것 값비싼 선물 보낼 때부터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다 너랑 결혼하려고 수작 부렸던 거네. 아내가 말한 대로 딸아이의 남자친구가 특별한 날도 아닌데 저희 부부한테 몸보신하라고 한우 소고기 세트라든지 홍삼 세트 등 값비싼 선물들을 보내왔었는데요. 속으로 그 남자친구와 저희 딸이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선물을 받아도 되는 건지 의심스럽긴 했었는데 속내망을 들춰보니 계획이 다 있었더라고요. 엄마, 수작이라뇨. 그건 정말 남자친구가 엄마 아빠 오래오래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몸보신하라고 선물 보낸 거예요.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성인인데 제가 현실하고 이상을 구분 못할까 봐요. 정말 혼자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남자친구와 결혼에 대해 확신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봐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딸이 연이어 하는 말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딸이 이미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 뵈었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지난주에 한번 만나 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전문대를 졸업했다 보니까 남자친구도 그렇고 친척분들까지 모두 학벌이 좋은데 저를 내세우기가 부끄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 다니면서 4년제 야간대학교 다니려고 하는데요. 학비는 제가 그동안 모았던 돈이랑 월급으로 메꿀 예정이니까 엄마랑 아빠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딸이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전문대학교에 입학했던 것인데 그걸 가지고 남자친구네 부모님이라는 사람들이 면전에 대놓고 부끄럽다고 말했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학벌과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당당했던 아이였는데 남자친구의 부모님 말씀을 듣고 수치심을 느끼는 것 같아서 안쓰럽더라고요. 미소야, 네 이야기 들을수록 그 남자친구와 결혼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구나. 남자친구 부모님 눈치가 보여서 대학교에 진학하겠다고 하니 아빠는 도통 이해를 못하겠어.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저희 집이 못 사는 편도 아니고 제가 머리가 나쁜 편도 아닌데 왜 전문대를 졸업했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학벌이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전문대까지만 나온 게 후회되기도 하더라고요. 더 나이 들기 전에 제가 필요해서 좀 더 공부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딸의 말을 듣고 나니 더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남자친구네 집안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희 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건지 화가 나더라고요. 딸은 계속해서 본인이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는 거라고 애둘러서 말하긴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남자친구네 부모님께 떠밀려서 하려는 것 같아서 여전히 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미소야, 네가 스스로 필요해서 그래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 거면 엄마는 대학교에 진학하는 거 찬성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친구네 부모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딸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네. 결혼 얘기는 잠시 미뤄두는 걸로 하고 좀 더 그 남자친구랑 결혼해도 괜찮은지 지켜봤으면 좋겠다. 아내는 결혼은 일단 보류하자며 딸을 달랬는데요. 아내의 말을 잘 알아들은 건지 그 상황을 단순히 모면하고 싶었던 건지 딸도 일단 알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집안은 딸의 결혼 문제로 인해 분위기도 삭막해지고 서로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퇴근을 해서 씻지도 않고 방문을 닫고 한참 동안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무언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집에 들어올 때부터 인상을 쓰더니 짧은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질 않길래 걱정이 되어서 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는데요.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지 언성이 높아져 방문 너머로 통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오빠랑 결혼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 오빠네 부모님께서 전문대 나온 내가 부끄럽다고 하셔서 야간대학교에 진학하려고 원서도 제출했는데 나한테 도대체 무슨 할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말을 빙빙 돌리는 건데 남자답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솔직하게 이야기해. 네가 속상할까 봐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집안 사람들 서울대, 연대, 고려대 아니면 다들 해외 유명 대학교 출신들이라서 네가 야간대학교에 간다고 해도 우습게 보거나 무시할 거야. 엄마도 이왕 대학교에 진학하기로 마음먹은 거 질 떨어지는 야간대 말고 제대로 된 대학교에 입학하라고 말씀하시더라. 엄마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나랑 결혼하려면 애 좀 써줘. 딸아이는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속상했는지 울기 시작했고 저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어차피 다들 대학교 때 배운 거랑 무관한 일들 하면서 학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지금 내 나이에 어떻게 다시 수능을 봐서 대학교에 입학하라는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헤어 디자이너로 인정받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오빠랑 결혼하기 위해 대학교에 진학하라고? 나는 죽어도 그렇게 못해. 딸은 그렇게 똑부러지게 남자친구에게 자기 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많이 속상했는지 또다시 전화를 끊고 혼자서 흐느끼면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 아무것도 모르는 척 노크를 하고 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딸아이가 저를 껴안았고 그 순간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미소야, 속상한 일 있으면 아빠한테 다 털어놔. 계속 혼자 소갈이하고 있으면 병난다. 남자친구랑 대학교 진학 문제로 싸운 거야? 그쪽에서 야간 대학교도 탐탁지 않다고 이야기해서 네가 이렇게 속상해서 울고 있는 거니? 딸은 제 말에 눈물을 훔치며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이 쉽지가 않네요, 아빠. 우리 둘만 좋으면 결혼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왜 이렇게 난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나름 지금 상황에서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야간대학교에 진학한다고 한 거였는데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그마저도 마음에 드시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왕 마음 먹은 거 제 소신대로 야간대학교에 진학하려고요. 좀 더 제대로 공부해서 저만의 헤어샵을 차리고 싶어요. 사실 남자친구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 대학교 진학을 고집하는 거라면 뜯어 말리려는 생각이었는데요. 나중에 본인 사업체를 꾸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는 거니 딸의 생각을 지지해주는 것으로 마음을 변경했습니다. 네 소신대로 야간대학교 입학하려고 하는 거면 아빠도 지지해줄게. 대신 학비는 아빠랑 엄마가 내줄 테니까 마음껏 공부해. 지금까지 피땀 흘리며 모아둔 돈을 한순간에 학비로 다 써버릴 순 없지. 네가 모은 돈으로 공부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학비만큼은 아빠가 내줄 테니까 사양하지 말고 받아줬으면 좋겠다. 딸은 저에게 본인을 믿고 지지해줘서 고맙다며 꼭 껴안아 주었는데요. 계기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왕 마음먹은 거 야간교육계에 잘 진학해서 졸업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해주는 게 부모로서의 도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 진학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다며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고 아내도 딸이 결혼하고 싶다고 했던 남자친구가 어떻게 생긴 녀석일지 궁금하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함께 여행까지 가는 게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 왕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바로 여행에 가려고 하니 함께 있는 시간이 어색할 것만 같더라고요. 저와 아내의 눈치를 살살 보면서 남자친구와 여행을 가자고 어렵게 이야기 꺼낸 딸에게는 미안하지만 거절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미소야, 아무래도 처음 남자친구 만나는 자리인데 다 같이 여행 가는 건 많이 어색하지 않을까? 여행 가려면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고 아빠가 요즘 한창 빵집이 바쁠 때라서 여행 가는 게 부담스럽네. 그러지 말고 여행 대신 우리 집에 정식으로 남자친구가 인사 오는 건 어때? 아빠, 여행 준비 같은 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 남자친구가 숙소 예약부터 먹을 것까지 모두 다 준비한다고 했어요. 저희 가족은 몸만 가면 되는 거니까 편하게 쉬다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가족여행 다녀온 것도 한참 된 것 같은데 기회 됐을 때 다녀오면 안 될까요? 엄마한테는 미리 말씀드렸는데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딸이 남자친구와 다 함께 여행 가고 싶어서 아내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놓았는지 아내도 제 눈치를 보더니 딸의 말에 힘을 보태어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딸을 속상하게 만든 남자친구를 함께 욕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아내가 딸의 편에 서서 저를 설득하니 우습더라고요. 여보, 미소 말대로 우리 가족여행 다녀온 지도 꽤 됐는데 이참에 한번 다녀옵시다. 당신도 미소 남자친구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함께 여행 가면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들 관찰할 수 있고 좋을 것 같은데. 나도 요즘 재밌는 일 하나 없이 일하고 집안일만 죽어라 했더니 콧바람 좀 쐬고 싶기도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딸이 결혼한다고 선포한 이후로 한동안 가족 간의 대화도 줄어들고 각자 일에 열중하느라 여유가 없긴 했더라고요. 딸도 아내도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데 저 혼자 똥꼬집을 부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여행 가는 것에 동의했는데요. 그런데 딸의 남자친구가 부모님께서 가평에 개인 별장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그곳으로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속으로는 가평에 펜션도 많은데 아무데나 예약을 할 것이지 괜히 딸의 남자친구가 허세 부리는 것 같아서 별로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이 남자친구와 따로 만나서 이동한다고 하길래 저희 부부는 별도로 이동을 해서 먼저 그 여행 장소에 도착했는데요. 주소를 찍고 갔는데 별장이 얼마나 큰지 멀리서부터 잘 보여서 찾기가 수월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늦게 도착한다고 해서 미리 별장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길래 들어갔더니 내부는 더욱 삐까뻔쩍 하더군요. 2층 구조였는데 2층으로 올라가던 계단을 금태로 둘러놓았고 누가 봐도 부잣집 별장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좋은 별장은 처음 와본다면서 옆에서 신나 있었는데 저는 괜히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네요. 조금 후에 딸이 남자친구와 함께 별장에 도착했고 남자친구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궁금했었는데 겉모습은 키도 훤칠하니 크고 이목구비도 뚜렷한 게 멀쩡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환심을 사려고 했는지 선물을 한 보따리 들고 왔는데 저에게는 명품 지갑, 아내에게는 명품 가방을 준비했더라고요. 으리으리한 별장으로 여행을 온 것도 부담스러운데 명품 선물까지 받는 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한마디 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이긴 하지만 우리 미소가 만나는 남자친구라고 하니까 편하게 생각하고 말 놓을게. 이렇게 여행 준비해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값비싼 명품 선물까지는 못 받을 것 같네. 그대로 돌려드릴 테니까 자네 부모님께 선물해 드리게. 사실 아내는 명품 가방이 마음에 들었는지 품 안에 계속 껴안고 있었는데요. 제가 단호하게 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다시 내놓더라고요. 아버님, 이건 제 마음의 선물이니까 그냥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값비싸지도 않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명품 지갑이니 가방이니 넘쳐나셔서 제가 따로 선물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미소와 교제 허락해주시고 이렇게 여행을 함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준비한 제 선물이에요. 딸의 남자친구는 겉모습부터 말하는 목소리까지 자신감이 넘쳐났는데요. 남자답게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좋아 보이긴 했지만 허세가 가득한 것 같아 썩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살펴보니 돈 많은 집안에서 운 좋게 태어나 고생 하나 하지 않고 자란 게 눈에 선해 보였습니다. 저희 딸과는 다른 집안 환경에서 자라난 이 청년을 사위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잠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잘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언제 우리 미소와의 교제를 허락한 적이 있었나? 둘이 만나서 결혼까지 하겠다면서 나와 아내에게 통보만 하더만. 오늘 여행도 이미 다 계획을 해놓고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애가 이야기하길래 마지못해 쫓아온 거네. 그러니까요. 아버님께서 많이 바쁘시다고 전달받았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 곳까지 오시느라 많이 시장하지 않으세요? 밖에 출장 뷔페 불러서 세팅해 놓았으니까 나가서 다 같이 식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체로 몇십 명이 놀러 온 것도 아닌데 고작 4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출장 뷔페를 불렀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긴 했는데요. 밖으로 나가보니 요리사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고기를 굽고 있었고 다양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TV에서 보면 부잣집 사람들이 요리사를 고용해서 음식을 해먹던데 딱 그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별장 옆에 주차되어 있는 딸의 남자친구 차를 우연히 봤는데 1억이 훌쩍 넘는 외제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이런저런 모습을 살펴보며 딸이 결혼하겠다고 결심한 남자친구가
정말 부잣집 아들 녀석이 틀림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도 좀 이따 밖으로 나왔는데 출장 뷔페를 보더니 감탄을 하더라고요. 가족여행 오는데 뭘 이렇게까지 대단하게 준비했어요. 우리 딸이 정말 좋기는 한가 보네. 부모님 오신다고 선물에 출장 뷔페까지 준비한 거 보면. 그나저나 우리 딸한테 남자친구 직업이 뭔지는 못 들었던 것 같은데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저는 구급 공무원입니다. 지금은 민원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작년에 구급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일하기 시작한 지 아직 1년이 채 안 된 것 같아요. 미수한테 결혼하자고 이야기한 건 제가 구급 공무원 합격하고 나서고요. 이제 제대로 된 직장을 가졌으니까 미소를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프로포즈 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공무원 좋은 건 잘 알고 계시죠? 딸의 남자친구가 구급 공무원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데 순간 고개가 갸우뚱해지더라고요. 우리 딸보다 7살이나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면 그동안 백수였던 것인지, 결혼을 하려면 모아둔 돈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갑자기 궁금증이 폭발했습니다. 작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했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런 일도 안 했었나? 결혼을 하려면 결혼 자금이 있어야 할 텐데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걸세. 제 물음에 마치 우습다는 듯이 옅은 미소를 보이며 딸의 남자친구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 아버지 사업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고요. 결혼 자금은 넘칠 만큼 많습니다. 사실 미소는 저와 결혼하게 되면 몸만 오면 돼요. 요즘에는 세대가 바뀌어서 결혼할 때 남녀가 반반 해온다고 하던데 이 정도면 좋은 조건 아닌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는 경제적으로 딸이 결혼하고 고생할 일 없겠다고 생각했는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는데요. 저는 속으로 부모님 돈으로 재력을 과시하는 것 같아서 여전히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구급 공무원 월급이 쥐꼬리만한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본인이 번 돈으로 결혼 자금을 감당하지도 못할 거면서 허세 가득한 모습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딸의 남자친구와 함께한 여행이 마무리되었는데요. 막상 여행을 가서는 별다른 이벤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행 처음부터 끝까지 남자친구 녀석이 돈을 뿌리고 다니는 바람에 저희 딸과 아내는 만족스러운 여행을 즐겼던 것 같고 저는 혼자서 마음이 내내 불편했던 것 같네요. 가장으로서 괜히 자존심을 부린 걸 수도 있지만 여행 내내 검소하지 못한 딸의 남자친구가 제 눈에는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여행을 다녀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의 남자친구에게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처음에 전화가 온 것을 보고 의아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여자친구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불편할 텐데 직접 전화를 걸다니 보통 얘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함께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혼자서 저와 친해졌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편하게 전화를 건 모양이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번 여행 갔을 때 아버님하고 술 한잔 기울이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서요. 아버님하고 술 한잔 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여행 갔을 때 제가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함께 술을 마셔보지 못한 게 많이 아쉬웠는데요. 취중 진담이라고 술을 마시다 보면 속마음이 나오기도 하고 남자친구가 저희 딸을 얼마나 진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지 테스트해보고 싶었습니다. 여자친구 아버지한테 전화 걸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이렇게 살갑게 먼저 연락해줘서 고맙네. 안 그래도 남자들끼리 술 한잔하면서 진중한 대화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언제 한번 약속 날짜 잡아서 술 한잔 하지. 아버님,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오늘 저녁에 술 한잔하는 거 어떠세요? 제가 잘 아는 술집이 있는데 유명한 곳이라 항상 손님들로 꽉 차 있는데요. 오늘은 술집이 휴무인데 제 부탁으로 특별하게 열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술집에 가면 시끄럽기만 하니까 그곳에 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분위기도 좋고 저희 아버님께서도 좋아하시는 곳이에요. 사실 내일도 빵집을 열어야 해서 저녁에 술 마시는 게 부담스럽긴 했는데요.
딸의 앞날이 달려있는 것이니 남자친구의 진 면모도 알아볼 겸 그날 저녁 술을 마시는 것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술집인지는 몰라도 저한테 술집 주소를 보내주었는데 직접 가보니 강남 뒷골목에 경원이 술집 앞을 지키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살면서 경원이 술집을 지키고 있는 곳은 처음 들어가 본 것 같았습니다. 딸의 남자친구가 먼저 술집에 도착해 있었고 함께 룸으로 들어갔는데요. 룸으로 들어가는 동안 야시럽게 옷을 입은 여자들이 몇 명 지나갔는데 딸의 남자친구를 평상시에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눈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 처음 가보긴 했지만 분위기상 여자들이 도우미로 나오는 룸살롱 같은 술집 같았습니다. 그리고 룸에 들어가니 비싼 양주와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는데요. 첫 술잔을 따라 마시고 딸의 남자친구가 저에게 먼저 선수를 치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님, 따님을 저한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평생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미소 한 사람만 바라보며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제가 아직 믿음직스러워 보이지 않겠지만 이래봐도 군대도 특전사 나오고 남자다운 녀석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느끼셨겠지만 저희 집안이 좀 부유합니다. 그래서 미소가 저와 결혼하게 되면 힘든 헤어 디자이너 일도 그만둬도 되고 평생 먹고 놀 돈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한테 술 한잔 하자면서 연락을 했을 때부터 목적이 있겠구나 싶었는데요. 역시나 저에게 결혼을 허락해달라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대놓고 집안에 돈이 많다며 평생 먹고 놀 돈이 충분히 있다고 자랑을 하는데 자격지심인지는 몰라도 좋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네, 우리 미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겐가? 돈이라는 것은 살면서 그리 중요하지가 않네. 자네가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 세상 풍파를 겪지 않고 자란 것 같은데 세상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지금은 돈이 많지만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장으로서 우리 미소를 책임져야 할 텐데 그럴 자신이 있나? 네, 그럼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사업체가 부도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났었고요. 가족들이 각자 떨어져 힘든 시기를 겪다 보니까 가족이 모여서 산다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미소와 저만의 가정을 이뤄서 행복하게 사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가장으로서 미소를 책임질 자신도 있고요. 딸의 남자친구가 이런저런 어렸을 때 힘들었던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귀가 기울여졌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나름 힘들었던 일을 겪기도 했고 부모님께서도 부도가 났다가 사업체를 다시 일궈내기까지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내와 딸이 있었을 때보다는 다양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좋았고 점차 마음이 반감해서 호감으로 변경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를 저녁 7시에 만나서 진하게 술 한잔을 하고 집에 도착하니 새벽 3시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때까지 아내와 딸이 잠들지 않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남자친구에게 허튼 소리를 하지는 않았는지 싸우지는 않았는지 궁금해서 잠들지 못하고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딸을 보자마자 바로 안아주었는데요. 미소야, 그 녀석하고 그렇게까지 결혼을 하고 싶니? 아빠가 그 녀석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허락해주는 게 아니야. 우리 딸이 그 녀석이 좋다고 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허락해주는 거지. 우리 예쁜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할 수는 없지. 아빠가 남자친구하고 진중한 대화 나눠보니까 괜찮은 면모도 있는 것 같더라. 우리 딸을 많이 사랑하고 아껴준다고 하니 믿고 보내줘야지. 저는 갑자기 딸이 결혼한다고 생각을 하니 감정이 북받쳐올라 눈물이 흘렀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예쁜 딸이 어느새 이렇게 성인으로 커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온갖 감정이 들어서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저의 갑작스러운 결혼 허락에 아내와 딸 모두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딸 결혼 허락을 나랑 상의도 없이 혼자서 하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 여행 다녀와서 이야기했었잖아. 우리 미소 남자친구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고. 여보도 술 한잔하고 나니까 사람이 괜찮아 보였나 보네. 그래요. 우리 그냥 미소 결혼시킵시다. 결혼하고 싶은 남자하고 가장 예쁠 때 결혼을 해야 우리 딸이 행복하지. 딸은 갑작스러운 엄마 아빠의 결혼 허락에 뛸 듯이 기뻐했는데요. 그동안 결혼 때문에 저와 아내를 설득하느라 마음 고생했을 딸을 위해 아내와 함께 다시 한번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제가 결혼 허락을 해주자 그 이후 결혼 준비 과정이 불이 붙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결혼식 준비를 하는데 앞서서 상견례부터 하는 것으로 생각이 통일되었는데요. 상견례 장소와 날짜를 잡는 과정에서부터 양가 의견이 삐그덕대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말에 따르면 사돈 어르신, 그러니까 딸의 시아버지 될 사람이 상견례 장소와 날짜는 무조건 신랑 쪽에서 정하는 거라며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상견례 장소든 날짜든 서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신랑 쪽에서 정해서 알려주는 건 어느 나라 법인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보내준 상견례 장소가 저희 집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요. 본인들 편하자고 집 근처로 상견례 장소를 정했던 것 같은데 저희 집에서는 너무 멀기도 하고 아내가 관절이 좋지 않아 장시간 차를 타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에 중간에서 만나는 것으로 조율 의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장소가 바뀐 게 기분이 나빴는지 사돈어른께서 저희 집이 무례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누가 무례한 건지 당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 지점으로 장소를 바꾸고 상견례 날짜를 함께 보내왔는데요. 보통 주변에서 상견례 날짜를 잡을 때 가능한 일정을 여러 개 전달해주고 그 안에서 서로 조율한다고 하던데 사돈어른께서 달랑 1개의 날짜만 고집하여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의 단체 샌드위치 주문이 사전에 잡혀 있었고 상견례를 하는 게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날짜가 제 생일이더라고요. 어쩌면 많은 날짜 중에도 하필 제 생일날 상견례를 하자고 하셨을지 헛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저는 제 생일에 상견례를 하는 게 상관없긴 했지만 아내가 그날은 가족들과 오붓하게 식사를 하자며 식당을 미리 예약해둔 상태라 딸에게 다른 날짜로 조율할 수 있도록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미소야, 하필 너희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너희 아빠 생일날 상견례를 하자고 하시니? 물론 우연이겠지만 그날은 상견례 하기보다는 우리 가족들끼리 따로 식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이 서방 통해서 시부모님께 우리 집 사정 이야기하고 다른 날짜로 상견례 잡자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알겠어요, 엄마. 그런데 시아버님께서 이미 상견례 장소 바뀌는 것도 기분 나빠하셨는데 날짜까지 바꾸자고 하면 어떻게 나오실지 모르겠네요. 상견례 날짜도 집안에 큰 대소사라고 전 보시고 좋은 날짜로 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딸의 말을 들을수록 정말이지 예비 사돈댁이 우리 집과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 부부는 평생 점괘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사돈댁은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점을 본다고 하니 말이에요. 점괘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날은 단체 주문 때문에서라도 상견례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딸의 남자친구가 저한테 상견례 날짜 때문에 직접 전화를 걸었는데요. 아버님, 상견례 날짜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그 날짜에 반드시 상견례를 해야 한다면서 강경한 입장이셔서요.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려봤는데 소용이 없으시네요. 혹시 아버님께서 일정 조율이 가능하실지 여쭤봐요. 단체 주문 날짜를 내가 무슨 수로 바꾸겠나? 그럼 점심이 아니라 저녁 때 보는 걸로 하지. 낮에 빠르게 일 마무리하고 상견례장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하겠네. 저는 100번 양보해서 그날 상견례를 진행하는 대신에 낮이 아닌 저녁에 보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속으로 유두를 있는 사람이라면 날짜 조율 같은 것에 이렇게까지 집착하지 않고 가능한 일정으로 조율을 했을 터인데 무대뽀 정신으로 무작정 자기 주장만 하는 걸 보니 예비 사돈 어른께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꽉 막힌 사람이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상견례 당일이 되었는데요. 아내와 딸은 상견례 자리라서 긴장을 하고 예쁘게 꾸미고 있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저는 아침부터 단체 주문을 준비하고 일을 마무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깔끔한 모습으로 상견례장에 참석하기 위해 일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준비를 했는데요. 상견례장에 가까워질수록 저도 딸을 시집 보내는 게 처음이다 보니 가슴이 마구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장에는 이미 예비 사돈댁과 딸의 남자친구가 와 있었는데요. 사돈어른과 사부인 모두 첫 만남인데 뭐가 그리 우리 쪽에 불만이 많은지 언짢은 기색의 얼굴 표정으로 첫인사를 건네더라고요. 드디어 이제야 만나 뵙네요. 그동안 상견례 장소니 날짜니 조율이 어려워서 결혼식 날까지 못 뵙나 싶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단체 주문 처리하고 오시느라 늦으셨다면서요. 하나밖에 없는 딸의 결혼인데 단체 주문 같은 건 미루지 그러셨어요. 돈독이 오른 것도 아니고 빵집에서 단체 주문 들어오면 몇 푼이나 된다고요. 저는 사돈어른 되실 분이 저한테 싸우자고 인사를 건네는 줄 알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을 비꼬아서 하시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은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제가 동네 빵집을 운영하면서 돈독이 올랐다고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습니다. 네, 돈독이 올라서 단체 주문을 오늘 꼭 받아야만 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손님과 약속한 주문인데 당연히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죠. 큰 사업체를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고객과의 약속은 사소하게 생각하시고 본인 하시고 싶은 대로 처리하시나 봅니다. 저는 지지 않고 말을 비꼬아서 대꾸했는데요. 사돈어른이 제 말에 기분이 나빠서 한 소리 하려던 찰나 사부인께서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바깥 양반들끼리 별소리를 다 하시네요. 사업체가 크던 작던 고객과의 약속이 중요하죠. 우리 그이가 괜히 뿔이 나서 한 소리니까 그냥 무시하세요, 사돈. 그나저나 미소가 우리 종찬이랑 결혼하고 나면 1년 정도는 저희 집에서 데리고 살려고 하는데 괜찮죠? 사부인께서 갑작스럽게 아이들을 데리고 살 거라며 모두가 있는 앞에서 말을 꺼내셨고 저희 딸은 사전에 남자친구와 합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는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도 딸이 시댁에 들어가면 시집살이 할 게 눈에 선했기 때문에 당황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서방이 예전에 결혼하면 당연히 따로 나가서 살 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사부인께서 이서방과 말을 잘못 나누셨나 봐요. 요즘 젊은 세대들 결혼하면 당연히 분가해서 사는데 괜히 끼고 살았다가 사부인만 스트레스 받으세요. 제가 스트레스 받을 게 뭐 있나요? 미소처럼 예쁜 딸이 생기는 건데 1년 동안만 옆에서 지켜보고 싶어서 그런 거랍니다. 제가 시집살이 시킬까봐 만류하시는 거라면 걱정 마세요. 저 이래봬도 신세대 시어머니랍니다. 애들 스트레스 안 주고 오손도손 잘 살다가 1년 지나면 강남에 32평 아파트 한 채 해줄 예정이니까 좋게 생각해 주세요. 이래나 저래나 아내도 그렇고 저도 1년이 되었든 6개월이 되었든 딸이 시댁에 들어가 살 생각을 하니 상상만 해도 아찔하더라고요. 예전에 사부인이 저희 딸이 전문대를 나왔다며 부끄럽다고 4년제 대학교로 진학하라고 했을 때부터 결혼하고 나면 얼마나 무시할지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리고 사돈어른께서도 상견례 장소와 날짜를 정하는데 별거 아닌 일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시는 걸 보니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임이 틀림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돈어른과 딸이 함께 살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비위를 잘 맞출 수나 있을지 혹여나 사돈어른께 질타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닐지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모든 걸 감수하겠다는 듯이 제가 대꾸를 하려던 찰나에 제 손을 잡더니 본인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요, 어머니. 저도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어머니 밑에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다가 분가하고 싶어요. 오빠하고 자세한 대화를 아직 나누지는 못했지만 어머님 뜻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되도록 결혼하고 1년간은 시댁에 머물 수 있도록 할게요. 저는 그 순간 저희 딸이 맞나 싶었는데요. 왜 그렇게 예비 시댁에 납작 엎드려서 모든 것을 수긍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나중에 집에 돌아와 이야기를 해보니 예비 시어머님께서 오래전부터 아들이 결혼하면 1년 동안 데리고 사는 게 꿈이셨고 그 얘기를 처음 만날 때부터 본인에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딸도 마음이 내키지는 않지만 1년이 지나면 분가해서 사는 것으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다고 하니 저희 부부도 그제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첫 상견례는 그래도 다행인 게 별다른 싸움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저와 사돈어른 사이에 안 보이는 기싸움이 있긴 했지만요. 그렇게 저희 딸은 남자친구였던 이사방과 결혼식을 올렸고 약속대로 시댁에 들어가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딸이 시댁에 들어가서도 잘 살고 있을지 걱정이 되었는데 시댁 눈치가 보이는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나중에 전화하겠다면서 잘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나중에 문자로 잘 지내고 있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연락이 와서 안심하고 있었는데요. 결혼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까요? 갑자기 딸이 친정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저녁 늦게 가벼운 옷차림으로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요. 딸의 모습을 가까이 보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딸의 온 몸이 멍에 들어 있었고 저와 아내를 바라보는 딸의 눈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빠, 엄마, 나 시모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그 한마디를 하고 바로 쓰러졌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 곧바로 119를 불러 응급실로 데리고 갔는데요. 탈수 상태에다가 온몸에 상처가 가득해서 수액을 맞고도 한참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야 딸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날 수 있었고 시댁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꺼내놓더라고요. 결혼하고 시아버님께서 우리 집안에 새로 사람이 들어오면 점집에서 나쁜 기운이 집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신고식을 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무슨 긴 나무 주걱에 글을 새겨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멍이 들 때까지 때려야 한다고 했대요. 남자가 때리면 안 되고 같은 여자가 때려야 효과가 좋다면서 시어머니께서 매일같이 긴 주걱을 가지고 와서 저를 두들겨 때리는데 진짜 죽다 살아났어요. 저는 딸의 말을 들으며 거짓말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아무런 잘못 없는 며느리를 몽둥이로 멍이 들 때까지 때릴 수가 있을까요? 이서방은 뭐하고 있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서방은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거야?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그 집안에 찾아가 당장에 똑같이 몽둥이로 시댁 사람들을 한 사람씩 두들겨 패고 싶었습니다. 이서방은 사실 시부모님 말씀이라면 거역을 못하는 바보 천치예요. 결혼하기 전에 진작에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시댁에 들어가면 제가 잘 적응할 수 있게 힘들지 않게 옆에서 도와준다고 해놓고 제가 시어머니께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있는데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이서방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아빠, 저 도저히 무서워서 그 집안에 다시 못 들어가겠어요. 이러다가 정말 사람 한 사람 죽일 것만 같아요. 아내도 딸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고 저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싶었는데요. 그 순간 이서방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서방 전화를 받다가 쌍욕이 터져나올 것만 같아 전화를 받지 않고 곧바로 문자를 남겼습니다. 지금 우리 집으로 당장 오게. 딸은 병원에서 안정을 좀 더 취해야 한다고 해서 아내에게 맡기고 저 혼자 집으로 향했는데요. 이서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우리 딸에게 온몸에 상처를 입힌 것처럼 똑같이 대해야 할지 온갖 잡대한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서 사위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들어왔고 뒤따라 들어오는 사위에게 곧바로 물어봤습니다. 자네, 지금 우리 미소가 기절해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건 알고 있나? 집안에 종교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점집에서 말해준 말만 그대로 믿고 산 사람을 그렇게까지 두들겨 팰 수가 있어? 내가 당장에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말았네. 뚫린 입이라도 있으면 무슨 변명이라도 이야기해보게. 저는 최대한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위의 태도를 보며 딸의 말대로 정상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리긴 했지만 그건 저희 집안의 관례 중 하나라서요. 새로운 식구가 들어오면 나쁜 기운 없애기 위해서 의례적으로 하는, 워낙에 저희 아버지께서 큰 사업체를 운영 중이시기도 하고 나쁜 기운 들어오면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미소는 제가 병원에 가서 저희 집으로 다시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도 슬퍼하거나 놀란 기색 없이 차분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제대로 된 집안의 자식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딸을 시댁에 다시 돌려보내게 되면 딸이 말한 대로 큰일이 날 것만 같았는데요. 무엇보다 집안의 관례라며 당연한 듯이 이해해달라는 사위의 태도를 보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한 대로 눈에 보이는 먼지털이개를 집어들어서 있는 힘껏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위를 두들겨 팼습니다. 제가 갑자기 몽둥이로 두들겨 때리자 동그랗게 놀란 두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때리고 있던 제 손을 막아내더라고요. 아버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성 나간 사람처럼 갑자기 저를 왜 두들겨 때리시는 거예요? 아파 죽겠으니까 그만 좀 때리세요. 사위는 저에게 아프다면서 손사래를 치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런 사위에게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직접 몽둥이로 맞아보니까 어때? 많이 아프지? 우리 미소는 집안의 관례라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멍이 들 정도로 맞았으니 얼마나 죽을 만큼 아팠을까? 부잣집이라고 돈 많다고 허세 부릴 때는 언제고 쌍팔년도 때 무당한테 전보고 굿댔던 것 마냥 그런 짓거리를 집에서 어떻게 할 수 있나? 우리 미소 절대 그 집안에 다시 못 들여보내니까 그렇게 알아두게. 그렇게 제 할 말을 하고 사위 얼굴은 꼴도 보기 싫어서 내쫓아 버렸는데요. 지금은 딸이 병원에서 퇴원해서 저희 집에 머문 지 3주가 되어가는 시점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딸은 시모에게 두들겨 맞은 것에 대한 정신적인 충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까지 사위를 포함해서 시댁 식구들을 모두 마주하기 어려워하는 상태인데요. 저와 아내도 딸을 그 요상한 집구석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딸의 이혼만이 정답일지 혹은 아직은 서류상 딸과 사위가 부부이니 사돈댁과 대화라도 시도해봐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